네, 안녕하세요. 진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를 맡고 있는 황은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 프린트의 3페이지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소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소설의 기본 개념들을 묻는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다음 각 문제는 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에 맞는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어요. 그래서 각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지문 1, 2, 3, 4, 5 중에서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16번 문제, 소설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만든 것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현실이 아닌 일들을 창조해내는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작가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가짜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어가 어느 것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허구성. 허구라는 말 알고 계시죠? 가짜다, 잘못됐다 할 때 허구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소설의 내용이 진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허구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소설은 인생의 진실과 참모습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 숨쉬는 세계의 모습과 다양한 인간의 삶을 담고 있다. 자, 비록 작가가 가짜로 만들어낸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인생의 진실, 인생의 참모습, 또 인간의 삶, 또 인간 자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소설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 소설은 어떤 특성을 또 갖느냐? 2번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6번 문제, 17번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허구와 진실이라는 낱말 자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정반대의 뜻을 갖는 말이긴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허구성, 그러나 그 만들어진 이야기의 내용은 인생의 진실, 인간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면에서 진실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18번은 소설은 언어의 어떤 규칙에도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풀어 쓴 글이다. 풀어서 쓴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쓰는 것이 시인데 그런 어떤 규칙에 매이지 않고 풀어서 길게 쓴다라는 점에서 소설의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산문성이 되겠습니다. 19번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사건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자,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줄거리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소설입니다. 자, 이런 소설의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4번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20번 소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다르게 설명하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용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앞에 벌어진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 결과로 또는 그 영향을 받아서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관계성이 높게 지어지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일 때문에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끔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소설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5번의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전개일 때 독자들은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런 요소 때문에 뒤에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었구나 하는 그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제된 상태에서 소설의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좀 표가 좀 겹쳤는데 다음은 소설의 3요소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에 맞게 쓰시오 했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기역, 니은, 디귿, 기호가 써져 있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명에 맞는 소설의 요소를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각각 써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설의 3요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이 요소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글이든 간에 그 글을 쓴 작가는 그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중심 생각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그 글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얽는 것, 글의 구조 또는 짜임이라고도 한다. 이야기를 짓는 것, 어떠어떠한 요소가, 어떠어떠한 인물이, 어떠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글의 구조를 짜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작가만의 독특한 글투나 표현 방식,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제가 정해지고 중심 생각이 정해지고 또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짠 다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작가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은 곧 글쓰기가 됩니다. 이제 글을 쓰면 그 글 나름의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문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는 그 표에 이제 빈칸에 기역, 니은, 디귿,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표 아래 보면 한꺼번에 이제 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역 자리에 주제, 니은 자리에 구성, 디귿 자리에 문체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금 화면이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랑 다르게 조금 겹쳐져서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 프린트가 있으시니까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21번 문제와 22번에서 그 문제 물음 자체를 좀 잘 구분해서 봐주셔야 돼요. 21번은 소설의 3요소이고요. 22번은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21번은 그냥 소설의 3요소, 22번은 소설 구성의 3요소인데요. 자, 먼저 역시 문제 푸는 방식은 21번하고 똑같아요. 지금 표에 보면은 왼쪽 빈칸에 기호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써져 있어서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건을 전개해가는 행위의 주체라고 나와 있어요. 소설의 구성은 이야기를 짜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짜기 위해서 사건을 전개해가는 행위의 주체가 요소로 필요합니다. 그럼 이 행위의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보세요.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과 행동. 등장인물이 소설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 것이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작품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 또 사회적 환경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인물이 활동하는 시간,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 이런 것들을 다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뭐 사회적 배경, 이런 배경이라는 말 많이 듣게 되죠. 인물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제도 우리가 각 부분에 들어갈 이제 용어를 파악했다면 답을 써주실 때는 표 밑에 있는 기호 옆에 빈칸에다가 순서에 맞게, 자리에 맞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인물, 니은은 사건, 또 디귿은 배경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23번부터 25번까지는 다음 각 문제는 고전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에 맞는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앞에 22번까지는 이제 소설 전반에 관한 설명이었다면 23번부터는 고전소설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희한의 최척전을 공부했죠. 이 최척전이 고전소설이었어요. 고전소설은 또 현대소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외에도 더 많은 특성이 있고, 그 고전소설의 특징은 지난번 가정학습지로 나갔던 프린트 안에 내용이 다 추가로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고전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대부분 평범하지 않고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은 굉장히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고 또 학문에도 아주 또 능력이 있어서 뭐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여자 주인공은 또 외모가 또 아름답고 또 뭐 술을 잘 놓고 뭐 또 예의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항상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현대소설에 비해서 고전소설일 때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런 인물들이 고전소설에 많이 나올 때 그 특징을 뭐라고 할 것이냐?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가인형 인물이 되겠어요. 제자가인형 인물 할 때 제자라는 말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 가인이란 말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유형의 인물이 고전소설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제가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24번. 고전소설은 보통 시간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이죠. 오전, 오후, 뭐 야간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흐름에 따라서 주인공의 일생이 순서대로 전개되는데, 특히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을 다룬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태어나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 몇 세까지 살았고, 뭐 스라에 몇 년을 두었으며 무슨 벼슬까지 올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언급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쭉 다 다뤄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일대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전반을 다 일대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고전소설에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나 인물의 초월적인 능력이 쉽게 등장한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생각해 보시면 홍길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시에 8도에 8명의 홍길동이 동시에 막 등장한다던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던가, 또 박시전 같은 경우도 박씨 부인이 자기 방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그 오랑캐의 진영에 불이 나가지고 오랑캐들이 다 도망갔다라던가, 뭐 전쟁에 이겼다라던가,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외움으로써 전쟁에 승리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펼쳐져요. 이런 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또 그 사람이 갖기에는 좀 굉장히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설정들이 고전소설일 때 좀 더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고전소설의 특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답은 5번입니다. 전기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기적 요소는 다른 말로는 비현실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현실이 아닌 것,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23번 문제에서는 우리 제자가 인형 인물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24번에서는 일대기적 구성을 물어봤고, 25번에서는 전기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문제로 나왔고, 이제 보기 1, 2, 3, 4, 5 중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5번은 답이 5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 프린트의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에서는 소설과 관련한 문제만 풀어봤고요. 자,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또 문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는 아니고요. 자, 조유미 작가가 쓴 책,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라는 책의 한 부분에 문구가 제가 좋아서 또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립니다. 나를 깎아내더라도 하나의 조각이 되어야지 바닥에 떨어진 조각 부스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공부가 마음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또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힘든 시간들은 다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깎아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멋진 조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조각 부스러기로 버려지고 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바쁘게 또 공부하면서 좀 더 힘들게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아주 멋진 조각을 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영상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풀이를 하는 모든 시간에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